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4월 30일 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3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식 을충년 경진월 갑인일이 되겠고 일지는 갑인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요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때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인자해.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나를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이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 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우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 같은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양화인 병화와 운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계속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월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이 월지 안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포함해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가 더우냐 또는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거 뭐가 중요하다? 중화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 중화는 무엇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또는 뭐 재성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식상이라든가 또는 인성 또는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너무 음습하고 너무 춥고 어두워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 부귀영화를 누릴 사주라고 본다라고 하면, 만약 이 사주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비난하고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지금 원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 절기를 놓고 보게 되면 절기는 청명과 곡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청명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묘월에서 진월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 속하면서 계절로는 봄이 됩니다. 인월 설명할 때 인월은 초춘이라고 해서 초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춘이 되는 것이고, 묘월은 중춘이 된다라고 했고, 지금 진월은 개춘이 됩니다. 개춘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말하는 것이죠. 늦봄. 그래서 진월도 일단은 계절로는 봄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방향은 당연히 동방이니까 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동쪽.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은 북동쪽이 되는 것이고, 묘는 정동쪽이 되는 것이고, 진은 남동쪽이 된다. 그래서 같은 동쪽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또 인묘진은 동방으로서 목의 기운이 굉장히 왕한 틀이 되겠죠. 목왕절이 되는데, 인월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묘진이 모두 목이 왕하다라고는 하지만, 특히나 목이 왕한 것은 인월과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고요. 진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목은 점차 쇠락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월만 놓고 봤을 때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끝,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끝, 그 다음에 미월은 여름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축미월은 사계월이라고 보면서 환절기가 된다라고 보게 되죠. 그리고 진월은 토가 왕하면서 포태법으로는 목은 쇠지가 되면서 수가 여기가 수고라고 해서 수의 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간이 임수라든가 일간이 개수라든가 또는 타 천간에 뭐 임계수가 있을 때 진에 예를 들어서 임묘된다고 해서 수가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수가 진을 보게 되면 일단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진월은 변화가 좀 많은데 인묘진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이거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니 이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진월은 신자진 뭡니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지로 진월에 신자를 봐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또 수가 다시 왕해지는 그런 계절. 그 다음에 또 유금을 보게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유금을 보게 되면 진유 합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진유 합금. 그래서 지지로 진유 금이 되게 되면 이때는 금이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지지로 진토 말고도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술토라든가 축토라든가 미토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월은 단지 토가 왕하다라고는 보지 마시고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진유 합금을 하게 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지지로 진술축미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진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진월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진월의 일간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자, 일단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으로서 대립목과 같다라고 했고요. 춘절에는
금을 쓰지 않고 화를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가을에는 토를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진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늦봄이 되면서 이 진월만 놓고 봤을 땐 토가 왕한 계절이 됩니다. 재성이 왕한 계절이 되죠. 물론 이 진월이라 하더라도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간목 자체가 매우 생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봄이 있긴 하지만 늦봄이고, 인월, 묘월 같은 경우에는 초춘, 중춘이 되기 때문에 금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진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능히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할 수 있다. 물론 작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뭘로도 볼 수 있다. 간목의 잔가지를 이렇게 전지한다라는 개념으로도 쓸 수가 있다. 전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필요 없는 잔가지를 이렇게 잘라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간목을 작벌할 수도 있고 전지를 할 수 있다. 선생님, 그러면 경금 말고 병화는 쓸 수 없습니까? 라고 봤을 때, 이렇게 이제 토가 왕할 때 병화라든가 정화가 있게 되면은 목의 기운을 설해서 다시 토를 갖다 생해주게 되는 그러한 좀 역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리고 진월 같은 경우는 오양이 진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화의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금을 얻어서 간목을 작벌할 수도 있겠고, 또 경금만 있어서는 안 되고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이 간목을 생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할 수도 있겠지만은, 마찬가지로 화가 있게 되면은 화가 다시 토를 생해주는 역할, 토가 다시 금을 생해서 나를 공격하는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정화를 쓰지 않고 임수를 취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진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자체도 인묘진 동방목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간이 원령 토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경금을 얻어서 간목을 이렇게 전지를 함과 동시에 임수를 얻어서 간목을 이렇게 생해준다. 즉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의 생을 받아서 임수를 생하고 다시 간목을 생해주는 그러한 순작용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만약에 인묘진 방합을 형성해서 간목이 왕하다, 때는 경금하고 임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경금과 정화를 쓸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느냐 또는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느냐, 진유 합금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사주의 용신을 치용하는 방향에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진월의 간목은 임수, 경금, 임수를 위주로 치용하되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사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간목 일간이 되겠고요.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을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구성,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인데, 이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생극재화 또는 형충회합을 주고받는지 이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격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라고 하고요. 중화가 잘 되지 못한 사주는 좋지 못한 사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인지 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의미해 볼 수가 있는데,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휴수라고도 하는데, 사주 8글자 안에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들어가 있죠. 이 목화토금수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 왕세, 즉 왕상휴수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 일간의 왕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일간이라고 하는 것 설명했던 것과 같이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 예를 들면은 한 나라의
대통령 또는 임금과 같은 존재가 되는데,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이고, 일간이 너무 왕해도 좋지 못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게 사주를 장악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일간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은 인성이라든가 비견 겁재를 얻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왕한 일간을 갖다가 끌고 갈 수 있도록 재성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식상을 위주로 용신을 추용해서 사주를 중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세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용신이라고 하는 것, 왕한 것은 관성이라든가 식상이라든가 재성으로서 왕한 기운을 갖다가 통제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약한 것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억부용신법이 됩니다. 그리고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사주 8글자라고 하는 것 안에도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추워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더워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주가 너무 건조하거나 사주가 너무 습해도 좋은 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이 한난 조습이 잘 적절하게 중화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난 조습에서 나오는 용신이 바로 조후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크게 이 억부용신과 조후용신이 바로 양대 산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도구와 같은 것이고, 이 격국과 용신 또한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일간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는 진토 또한 양토가 되겠습니다.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목과 토의 관계는 목극토가 되겠습니다. 목은 토를 극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인 목이 내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극하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내가 극한다라고 해서 아극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아극자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는 것을 재성이라고 하는데, 재성이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재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남자한테는 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인기도 해당이 됩니다. 인기, 재성이 있고 일간도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재성이 어느 정도 용도가 있는 사람들이 선출직 공무원 같은 거 나가면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근면 성실성 같은 것들도 재성으로 보게 되고, 유흥오락 같은 것들도 재성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의 근원이면서 근면성실, 유흥오락, 처인기 등등에 해당이 돼서 신왕, 제왕한 사주국세가 되면은 이 재성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재다신 약한 사주국세가 되면 이 재성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재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왕해야지만 나의 소유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재성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재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자라든가 또는 월급 같은 개념,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재물을 정제라고 하면, 편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일확천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로또 당첨금 같은 개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제가 좋으냐 편제가 좋으냐, 이것은 탁상 오는 식으로 단지 두 가지를 흑백 논리로 보기보다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사주 전체의 흐름에 따라서 정제가 좋을 수도 있고 편제가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제라고 하는 것,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음양의 조화가 맞아야 되겠죠.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제가 될 것이고,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걸 말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반대로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편제가 되는 것이니,
간목이 진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무엇이 된다? 편제격이 된다. 근데 인묘월은 목의 임관지 제왕지로서 목이 왕하지만은 진월부터는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되고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됩니다. 물론 이제 타지제 인목이라든가 묘목 등이 있다라고 하면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는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은 진월은 목보다는 토가 더 왕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죄다 약한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진월은 합을 잘 봐야 되는데 진유합금이 될 수도 있겠죠. 진유합금이 될 수도 있고 인묘진 방합이 성립될 수도 있고 지지로 진술축 및 토가 많아질 수도 있다. 진유합금이 되면 관성이 많아지는 것이고 진술축 및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죄가 신약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틀까지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이고요. 또 격을 논할 때 월지 있는 지장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장간, 을목,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본기가 이제 무토가 되겠죠. 을목에 투출된다고 해서 이거를 겁재격으로 보진 않고요. 만약에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월이라 하더라도 얘는 수생목의 양목이 음수를 받기 때문에 정인격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격을 하나 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령만 놓고 봤을 때 토가 왕한 계절이고 재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해서 죄다 신약한 뉘앙스를 갖고 있으니 먼저는 일간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간목 같은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작벌을 하고 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써야지만 간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진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경금이라고 하는 칠사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에서 간목을 이렇게 제해서 제목을 써야 되는데, 자 보시면 진월은 토왕절, 그 왕토가 경금을 생하다 보면은 이렇게만 구성이 되면은 제살태 왕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원래는 경금을 쓸 때는 정화를 대동해서 쓰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치용법이 되는데, 진월의 간목 같은 경우에는 일간은 약해져 있고 경금을 쓸 때 제살이 너무 왕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니 정화를 쓰기보다는 임수를 지용해서 경금의 기운을 설해서 간목을 다시 생해주는 구조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목이 왕했을 때는 경금 정화를 치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진월 같은 토왕절의 재성을 봤을 때는 일간이 약하고 제살이 왕하니까 약한 간목을 도와줘야 된다. 오히려 정화를 쓰게 되면 목의 기운을 설해서 토를 생하고 토는 다시 금을 생하고 금이 다시 나를 공격하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진월의 간목은 경금 정화가 아니라 경금 임수를 지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월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에 편관인 경금이 투출되어 있고요. 진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거, 진월은 토가 왕한 계절에 상대적으로 간목 자체는 약합니다.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재성인 토가 왕한 그런 사주국세, 즉 신약 제왕한 사주국세임인데 경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일간은 약한데 제살이 태왕한 사주국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임수를 얻어서 약한 간목의 뿌리를 갖다가 도와주어야지만 간목이 왕금의 극을 이렇게 살인상생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연지 보게 되면은 또 축토를 얻었습니다. 역시나 토가 왕한 진월에 다시 축토를 보게 되면 이것을 정편제 혼잡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역시나 제살태양하고 일간 자체 간목이 진의 뿌리를 미약하게 둔다 하더라도 왕한 제사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다행스러운 것은 연간에 을목이라고 하는 겁재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하고 을목하고 서로 탐합을 합니다. 이것이 을경 합해서 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서로 탐합하느라고
경금을 을목하고 탐합하느라고 경금은 간목을 극하지 못한다. 이거를 탐합 망극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목 같은 경우 경금과 탐합을 하느라고 토를 갖다가 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은 을목하고 합하느라고 간목을 극하지 못하고, 을목은 경금과 탐합하느라고 토를 제하지 못한다. 즉 쉽게 말하면 탐합하느라고 자신의 본분을 갖다가 망각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조금은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장점 아닌 장점이 있지만, 뭐 저 경금을 쓸 수 있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은 구조의 사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다행스럽게 일지에서 인목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진월의 간목이 인까지 보게 되면 방합을 형성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생시에서 또 묘까지 봤다라고 해서 이묘진 방합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거는 목이 왕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경금을 치용할 수가 있었을 터인데, 반대로 을목하고 경금이 합하느라고 이 경금을 치용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화가 좀 부족한 단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진월이라도 하더라도 수가 진중개수, 축중개수에 그냥 암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수를 얻어서 자수가 간목을 이렇게 생해주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 뭐 일단 간목 자체가 인의 뿌리를 튼튼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신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남자의 경우에는 초년에 운을 지나서 수금운으로 가는 것이고, 여명의 경우에는 화운을 지나서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좀 화가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물론 인중평가 있긴 하더라도 이것은 화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운에서는 목화운을 좀 보는 것이 좋을 터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을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인해한목을 합니다. 수는 이 정도 되게 되면 인해한목 된다 하더라도 해중 임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진축 의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수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서 화의 기운을 맞이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반대로 병인시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목이 너무너무 왕한 상태에서 시간의 병화가 두 개의 뿌리를 뒀죠. 이건 목화 자체가 세력을 크게 얻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수의 기운을 좀 받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게 되면 남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나서 기묘 무인만 지나서 바로 정축부터 이게 금수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에는 병인시가 나쁘지 않죠. 정묘시도 나쁘지 않지만은 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화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고, 같은 병인시라 하더라도 여명의 경우에는 이대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31살까지가 거의 화운이 좀, 대운은 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지를 보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됐을 때는 개미대운이 갔을 때는 또 충미충까지 이루어지고, 병술대운의 때는 또 진술축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인시보다는 좀 술을 조금 얻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정도가 30년이고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남자는 병인시가 괜찮아 보이지만 여명의 경우에는 병인시가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다시 토가 많아졌다라고, 이거는 간목이 인의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이것도 거의 제다신약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당연히 원령에 있는 진월에 무토 투출되어 있죠. 지지로 토가 또 있으면 아무리 간목이 인의 뿌리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토가 좀 더 세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뭐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수가 좀 부족한 면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오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호화국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경금은 을목을 이렇게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경금이 간목을 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경금은 간목을 이렇게 극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거를 갖다가 뭐 할 수 있다라고 보죠. 간목을 작벌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임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수를 쓰기보다는 오히려 인중병화하고 오중정화로서 경금을 이렇게 통제하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금수운으로 가더라도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에서 선택하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생시 중에 하나가 바로 임신시. 자, 진월 간목이 약한데 인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간목이 이렇게 생왕한 근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임신시가 되는 순간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좋게 볼 수가 없겠고, 기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편재격이라기보다 이제 정인격으로 이제 격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목을 생겨준 것도 좋지만은 이거는 사주가 좀 화를 봤을 때 없죠. 단 인중병화가 있긴 하더라도 화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화운을 만났을 때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좀 병인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좋아 보이고요. 여자는 아까 병인시가 이렇게 운이 들어오기 여기 병술도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고, 여명 같으면 딱히 뭘 선택해야 될지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만약 경호시 정도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이게 화도 이제 뭐 병화를 얻은 건 아니지만 여명의 경우에는 인호 화국하고 경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임수 개수가 있을 때 경금, 뭐 얘는 이제 일을 안 하니까 상관은 없겠고요. 경호시였을 때 경금은 이렇게 수를 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 경우에는 뭐 병인시, 여자 경우에는 한 경오시 정도, 그리고 임신시, 계유시는 사실 좀 한습해지는 경우가 것이 되고, 갑자시, 을해시도 좀 사주가 좀 음습해진다라는 점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